안녕하세요. 일본에서 14년간 살다 온 일본통 사랑아빠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방사능 관련 일본의 민낯을 파헤치는 그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일본인 아내를 두고 일본의 치부를 말하는 한일 부부는 처음 본다는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지만 저는 일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아직 저희 친구들도 있고 저희 와이프의 가족들도 있고 은사님도 계시고 지금도 연락하는 회사 동료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고 일본을 싫어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량한 일본인들이 더 이상 일본 정부에 휘둘려서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겨냥하고 비판해야 할 대상이 선량한 시민이 아니라 바로 일본 정부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비난은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본 비난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띄워놓은 하토야마 유키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죄의 달인, 극친한파, 전전전 일본 총리였던 하토야마는 실제로 한국을 자주 오가며 여기저기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그런 주장까지 했는데요. 지금의 정부 여당인 자민당과 반대 노선을 걸으면서 사건마다 열렬히 비판의 칼을 겨누고 있는 하토야마. 그런데 사실 이 자민당을 창당한 사람이 하토야마의 할아버지였던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토야마가의 정치 참여는 증조부부터 시작됩니다. 하토야마 유키오의 증조부 하토야마 카즈오는 1875년 도쿄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콜롬비아대 법학사, 예일대 법학박사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들고 귀국한 하토야마 카즈오는 중의원 의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조부인 하토야마 이치로는 아버지의 후광을 업어 정계에 들어섰지만 일본 군부에 협력하는 등 전범 행위를 일삼았던 그는 전후 연합군에 공직 추방됩니다. 추방역에서 풀려난 그는 총리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민당을 결성합니다. 일명 보수우익 세력의 대부가 되었고 지금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평화헌법 개정을 하토야마 이치로가 처음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부친인데 조부와 이름도 비슷한 하토야마 이치로입니다. 화려한 증조부의 스펙과 조부의 폭넓고 파란만장한 활동과는 조금 다르지만 도쿄대 법학부 수석 졸업으로 대장성에 들어가 사무차관이 되고 외무대신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하토야마 유키오. 도쿄대 공대 출신인 그는 스탠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따내 내림 엘리트를 이어갑니다. 시작은 조부가 사활을 걸고 만들어낸 자민당 입당이었으나 당내 비리를 폭로하고 신당 사키가케를 창당하고 세력을 불려 나중에 후임 총리가 된 간 나오토와 남동생 하토야마 구니오와 함께 민주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부가 공들여 만든 일당우위 체제의 자민당에 대립하는 거대 정당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2009년 민주당은 사상 최대 의석인 308석을 만들면서 대승하고 하토야마 유키오는 93대 총리가 됩니다. 총리 시절 지금의 아베 스가 정권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걷게 됩니다. 미국을 배제하기 시작하고 한국과 중국 등 친아시아의 외교를 하면서 미국의 미움이 쌓이게 됩니다. 주일미군 관련 등 미국과의 마찰이 잦아지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총리직까지 사임하게 됩니다. 좋은 말로 하면 배짱이고 뚝심 있는 총리였지만 내정과 외무를 관리하지 못하고 지지율 때문에 불명예 사임한 총리라는 딱지를 이마에 붙이게 됐죠. 하지만 사임 후엔 소신 발언과 행보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총리 시절 때는 불법 점거라는 말을 쓰지 않겠지만 영유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라는 좀 흐지부지한 말을 했는데 퇴임 후엔 자신의 트위터에 다케시마의 날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꼬여있다. 우리는 역사의 사실을 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일본이 수령한 포츠담 선언으로 독도 등 섬의 구속은 연합국 사실상 미국이 정하게 됐다. 미국은 2008년 독도는 한국령으로 정했다. 당시 관방장관은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다. 이 책임이 크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독도는 한국 땅이다 라는 말을 한 건데요. 어쩌면 이 말을 하고 싶지만 못해서 답답했을지도 모를 대목입니다.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한 것만 2번입니다. 2015년엔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해 강점기 당시 고문당한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추모하며 40분간 11번이나 고개를 숙이고 광장에 있는 추모비 앞에서 일본 최고의 사죄 퍼포먼스인 도계자까지 시전하며 한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2018년엔 경남 합천에 있는 원폭 피해자를 찾아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무릎을 꿇고 손을 잡으며 위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행보로 러시아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법안을 만들기도 합니다.
과거 러일 전쟁 때 러시아에 들어가 있던 일본인과 강제징용된 조선인들 중 일본인만 본국으로 돌아가고 조선인들은 그대로 남아 아직도 한국계 러시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하토야마는 할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자기가 사명을 갖고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일본 국회에서 유학제도 신설 법안을 통과시켜 한국계 러시아인에게 6개월에서 1년간 단기 유학으로 장학금과 왕복 여비를 지원받고 홋카이도 대학과 규슈 대학에서 공부시켜 본토에서 중추인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토야마 주도로 실현시키게 됩니다. 한국도 사할린 징용 한국인에 대한 귀국 지원 사업이나 받지 못한 우편 저금의 환수 작업에 나서는 등 활력을 불어넣게 되고 2005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이명박근혜 때 꽁꽁 막혀있던 2020년 사할린 동포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됩니다. 하토야마 유키오가 남긴 어록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학원에 찾아와 학부모의 독도 입장 질문에 대해 일본은 패전국이기에 고유한 영토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이는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해 일본 전 총리로서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이 자리를 찾았다. 고문으로 목숨까지 빼앗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마음으로부터 사죄드리며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 부산대학교에서 명예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는 자리에서 더는 사죄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할 때까지 사죄해야.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한반도 분단의 원인은 일본 탓. 한국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이 진심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성실하게 전달해야 해결될 것이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혐한 이용 정책에 대해 일본은 어리석은 혐한 정책 사죄하고 멈춰야 한다.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의 장점을 알리고 이해시키면서 지지율을 높여야 한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펼쳤던 식민지 정책에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이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개인 청구권 문제는 한일 협정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야스쿠니 참배를 중단하지 않는 한 한국과 중국의 신뢰를 가져올 수 없다. 국익의 관점에서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반대한다.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교과서를 검정하니까 문제가 된다. 교과서 검정 제도를 없애고 한일 간의 기탄 없는 공동 연구를 해 검증해야 한다. 뚝심 있고 소신 있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본 우익들에게는 완전 밉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쿄 시내 한 대학에서 열린 중일 관계 관련 심포지엄에 참가했다가 돌아가던 길에 도로 한 가운데서 우익들의 차에 둘러싸여 하토야마가 타던 차가 감금되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죠. 총리를 퇴임하고 정계를 은퇴했던 하토야마 유키오는 2019년 공화당을 창당하여 돌연 정치계에 복귀를 선언합니다.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총리가 연임도 가능하고 재임도 가능합니다. 다음 일본 총리로는 하토야마 유키오가 매우 적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하토야마 유키오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